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실 때마다, 연락 주실 때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과 유튜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메신저를 저희가 또 마련을 해두고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하체기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빠르게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종목 접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유튜브 어플로 또 서울경제TV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배트맨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간편하게 종목에 대한 고민도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2부에서도 고지를 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배트맨 2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 뵙고요. 그리고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배트맨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효성 종목을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오늘 매수했거든요. 50% 담으셨고 예. 매수가는 종가가 되겠네요. 74,000원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성의 전망 그리고 목표가를 저희가 짚어드려야 하잖아요. 네. 여승재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중 50%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네. 네, 어떤 특별히 또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에도 그 효성 주식을 사가지고 네. 좀 수익 실현을 좀 봤어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효성 재무구 줘도 괜찮고 그래서 한 50% 담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매수하신 가격 이후로 주가 조정을 받으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요. 예. 예, 효성으로 수익 실현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네네. 가격이 조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셔서 오늘 50% 네.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네네. 하면 되겠죠? 네네. 네. 효성에 대한 증권가 실적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올해 연초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전부 100% 반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50% 이상은 주가에 반영을 받아 있는 상태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네. 예, 그 연간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2014년도 실적과 올해 컨센서스 2019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2014년도 주가에 비해서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2014년도 이제 4만 원 하던 주가였죠. 그 네. 부분이 지금 74,000원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사 효성은 지주회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들에 대한 그 배당 수익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또 매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주당 현금 배당 제가 이제 5,000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매수가에서 장기 보유를 하신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결산까지 가지고 가시면 배당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이렇게 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7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요? 네네. 매수하신 가격이 7만 4천 원이신데 네. 7만 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현금 배당 받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이 뭐 한 10%, 20% 이내시라면은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50% 비중이시고 손실 구간 이제 주가 하락 시에 추가 매수 의향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7만 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가격 구간은 한 7만 원 위에서 횡보하는 가격 구간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적 전망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효성이 지주자로서 뭐 폭발적인 매출 말고요. 폭발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을 기대하기는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주가 상승 탄력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가격은 또 저항받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네. 예, 해서 오늘 이번 이제 2019년도 결산까지는 끌고 가시되 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가격 사이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세요. 아. 차익 실현하시고 또 주가 조정 받아서 7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네네. 7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비중을 다시 실으시던가 아니면은 네네. 또 재진입 그런 관점으로 결산 때까지는 네. 네, 그렇게 끌고 가시면 좋겠고 네. 결산까지 보유하셔서 내년에 또 현금 배당 받으시고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효성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희 그럼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지 않고요. 잠시 뒤에 상담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장에서 좀 뜨거웠던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죠. 미국 화웨이 제재 본격화로 국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계속 방긋 웃을 수 있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꿈의 소재, 그래핀에 커지는 관심, 그래핀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뛸 건지 오늘 장에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계속 이런 종목들이 한 종목씩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중국 화웨이 사태의 관전 포인트는 부품 재고가 소진되는 9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웨이가 미중 무역 분쟁을 대비해서 올 초에 부품 재고를 미리 축적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튀어오를지 반사 이익을 좀 낼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도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수주 절벽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막혀 있는 같은 느낌인데 6만 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순대 위원님께서는 국내 관련주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중공가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고, 근데 중간중간에 뭐 특정 증권사를 제가 언급해드리진 않겠지만 증권사들이 이제 종목명을 어떻게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이제 반영된 종목들도 있고 반영을 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대기 중인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대응이 좀 엇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은 뭐 파트론이라든지 해성 옵틱스 이런 카메라 모듈주들이 더 많은 관심을 시장에서 받았죠. 그거 아실 거예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으로 수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는 그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격인 또 종목들이 관심 부각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준 가격들을 잘 세우셔서 홀딩에 가시는 게 뭐 가장 현명한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가 될 것이고요. 아직 뭐 반영받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근데 반영받지 못한 종목들 이제 같은 카메라 모듈을 예를 들어드리면 파트론이라든지 뭐 캠시스, 해성옵틱스,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근데 못 간 종목이 있어요. 자화전자. 자화전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포커싱, 카메라 액추에이터, 그 같은 카메라 모듈도 사실 한 4가지 정도로 세분화되는데 자화전자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이 자화전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카메라 모듈이 움직인다는 소리를 증권방송에서 많이 접하시고 그 중에서 안 간 종목, 이제 이미 올라간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못 간 종목을 또 고른다 생각하시고서는 자화전자를 선택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가잖아요. 그럼 못 가는 종목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후발주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못 가면 왜 못 갔는지, 뭐가 해소될 게 뭐가 있는지, 그게 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누군가 이렇게 떠먹여주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파트론이라든지 해성 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 보였고, 보시면 파트론보다는 해성 옵틱스가 오늘 더 강한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인 주가 흐름에서 보면은 뒤늦게 따라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4,000원 가격 소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엔 현재 주가서부터 4,000원 가격 구간에서의 소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또 좋은 매수 자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화웨이 5G에 대한 빈틈, 빈자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보유 그 시크릿 종목으로 AS 해드렸던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체 칩을 제작 고려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애플이 5G 폰 내놓으면은 5G 폰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좀 유출을 하셔서 종목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하이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또 열립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열리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5G,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또 다시 관심 부각받을 수 있겠죠. 통신 장비주 올라갈 때 막 떠들잖아요. 근데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회 또 있으니까 쉬는 구간을 인내심을 갖고 좀 쉴 때를 기다려서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통신 장비주들 쉬고 있죠. 쉬고 있을 때 관심 주세요. 막 올라갈 때 그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통신 장비주를 접근하기에 좀 알맞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좋은 또 매수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순대 위원님의 카톡방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보는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순대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지 않으셔서 나는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도 힌트를 얻고 싶다 하시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위원님은 제가 보니까 오늘도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예,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정재훈 의원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희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은 이제 메모리 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 화웨이 쪽의 그 공급에 좀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이 3사가 화웨이의 최대 그 고객입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가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런청페이 회장이 미국의 힘이 이 정도까지 강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을 비축해놨는데 그중에서 정말 알짜배기가 있어요. 자이글이라든가 ARM에서 나오는 제품. 그게 안 들어가면 5 자체가 다른 제품이 있더라도 그 제품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통신 장비 자체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이의 그 스마트폰 만약에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하면은 메모리 쪽에도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하이의 그 제재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불확실한 그 요소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 PD님 제가 그 드린 거 삼성 디스플레이 화이양의 OLED 그 사업 추정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사업 좀 추정을 좀 보시면, 일단 1분기 때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 사업 추정을 했거든요. 그때 435만 대. 그래서 돈으로 한 1,805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2, 4분기에 화웨이 쪽으로 해서 OLED 디스플레이가 추정한 게 2,365만 대, 돈으로 해서 9,313억이 될 것으로 좀 예상했는데, 지금 제재가 되게 된다면은 핸드폰이 팔려야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이 핸드폰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장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48대, 돈으로 한 85억 정도 됐는데, 또 2, 4분기 때 보면은 452만 대, 그리고 돈으로 하면 3억 정도 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정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스플레이 쪽, 메모리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좀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그냥 그 반면에 또 뭐 계속해서 뭐 메모리하고 디스플레이가 나쁘다 해서 다른 쪽까지 계속해서 나쁘지는 않겠죠. 또 이제 안 좋은 쪽이 있으면은 좋은 쪽이 있는데, 아까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 다음 저 화면을 조금 CG를 좀 바꿔주시면, 제 거 말고요, 제가 드린 거예요. 우리 PD님께서 예, 그거 보시면은 화웨이 제재를 유지했을 때 그 스마트폰 출하량하고, 그 다음에 그 화웨이 제재를 완화했을 때 그 출하량 좀 비교가 됐는데, 제재를 했을 때 첫 번째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 오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께 보시면 회색 그 막대 그래프가 18년도, 그다음에 청색이 19년도인데, 보시면은 삼성이 화웨이가 제재했을 때 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19년도, 18년도에 대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재를 완화를 했을 경우 삼성이 늘어나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도 18년, 아까는 제재를 했을 때는 18년하고 19년도 완전히 좀 차이가 났는데, 완화를 했을 경우 조금 더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이쪽 부분에 있어서 부품들이 상당히 조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별로 스마트폰이 뭐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점유율을 이제 한번 이제 보면은, 우리 PD님 사진 한번 계속 두지 마시고 다른 걸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럽이 먼저 나왔는데요. 유럽 이쪽이 N쪽이 이제 18년도 기준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19년도로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삼성이 29.7이 했어요. 18년도에. 근데 만약에 제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시장 점유율이 39.3으로 좀 증가하는데, 보면 2위였던 18년도에 2위였던 화웨이가 20.3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자리를 바로 애플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기업에서의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삼성이 36.4, 18년도에, 근데
삼성이 41.2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고 2위였던 하이이 어떤가요? 빠져버립니다. 11.6이었는데 2위가 19년도에는 모토로라로 14.4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LG, 애플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잡히고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24.5 그리고 18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보면 29.4%로 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하웨이가 10.6이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없어요. 아예 끼지도 않아요. 19년도에. 이렇듯이 보시면은 유럽, 그다음에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봤을 때 하웨이가 시장 점유율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특히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품주들을 삼성의 화웨이 제재를 받았을 때 삼성전자 지향 쪽을 봤을 때 그 삼성전자의 가장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왼쪽 상단에 좀 그림을 좀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그다음에 케이스, 수동 부품, 그다음에 PCB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캠시스 제가 다른 여기 서울경제 방송에서도 낮에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건 이재명 도지사 정치인 테마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드렸고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소형 전기차 그다음에 카메라 부분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캠시스가 98% 정도의 매출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트론, MC넥스 지금 파트론 많이 갔죠. 파트론이 많이 갔던 이유가 삼성전자 향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MC넥스도 지금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시스, 파트론, MC넥스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케이스 쪽, 자 모바이스 그다음에 85, 인탑스 85, 그다음에 이렌텍 75 이렇게 상위 정도 연결이 되는 애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동 부품 아모텍, 아이솔, 삼성전기죠. 제가 이 보면서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아이솔 이렇게 찌그러져 추천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생각에 참 주식을 추천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중이 지금 60%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아이솔 계속 2등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말 잘 들으시면 수익이 잘 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PCB 쪽 보면은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BH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대덕전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재 의원님께서 이 추천을 안 했으면은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좋은 주식이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 화웨이 제재 수혜를 받았을 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아까 밑에 보시면 5G 침투했을 때 그 수혜들 보시면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아이솔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LG노텍, 뭐 BH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여가는 거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히 스마트폰 관련된 것들요. 지금 카메라 저도 이제 S10 5G 봤을 때 카메라가 4개 달려 있습니다. 뒤에 3개, 앞에 하나에서 총 4개 좀 달려 있는데 갈수록 이 카메라의 성능은 고성능으로 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핸드폰에 계속해서 개수가 좀 장착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의 그 개수가 늘어난 만큼 핸드폰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영업이익, 단기 수익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영향 업종별로 나눠서 좀 살펴주셨는데요. 참고하신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소재, 그래핀에 커지는 관심, 관련주들 계속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짐 로저스 효과인지 오늘 장에서도 나노메딕스가 짐 로저스가 투자했던 스탠다드 그래핀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전환사채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나노메딕스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아난티가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우리 여승대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테마주니까 또 어떤 반응을 하실지 당연히 짐작이 되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를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짐 로저스 효과? 네. 그래서 아난티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짐 로저스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분이
아란티를 3월엔가 4,200만 원 지분 공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4억 2천도 아니고 42억도 아니고 꼴랑 4,2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아란티 3월달 이후로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좋지 못하죠. 그리고 그래핀 관련해서는 뭐 이미 의견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허 신청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세라믹을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신소재,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뭐 CPI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신소재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체해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죠. 꽤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점상한가를 갔었던 나노메딕스요. 이 기업 지분을 투자한 거잖아요. 네. 지분. 근데 지분 100억 투자했는데요. 글쎄요. 그 관련해가지고 오늘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때 국일제지만큼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좀 개별적으로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 지분 그 투자한 회사는 상장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래핀 관련주를 나는 투자의 목적으로 장기 5년, 10년을 보고 한번 투자를 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사실. 하지만 그 특허도 다 같은 특허가 아니거든요, 사실. 핵심적인 특허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짐 로저스 투자자가 그 투자했던 스탠다드 그래핀인가요? 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밀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5년, 10년 후에 반도체 세라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핀이 대량 생산될 수 있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세라믹 대신 그래핀을 소재로 쓸 거다라는 확고부동한 투자의 마인드가 있으시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되죠. 지금 뭐 20%, 30%, 50%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으니까는요.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스킬이 있으셔야 돼요. 기술적인 스킬이 없다면 어렵죠. 참고하셔서 좀 투자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순재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꿈만 끄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채기 위원의 의견도 여순재 위원의 의견과 동일하신가요? 제가 우리 작가님께 원고를 넘길 때는 그냥 아무 백지 상태에 넘겼는데 여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노메이스 같은 좀 회사를 좀 보면은 회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주주 자체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슈를 좀 만들어내야지만 주가를 좀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거든요. 오늘 그 전환사채 100억을 좀 발행해가지고 짐 로저스가 투자한 스탠다드에다가 좀 투자를 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그래핀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진짜 꿈의 소재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래핀 관련주가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애들에게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노트 10에 그래핀 배터리 탑재를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핀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배터리에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하면은 리튬 이온 전지보다도 45% 정도 좀 향상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5배 이상 좀 빨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장기 성장을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했을 때는 이 시장이 약 한 600조 정도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나노메딕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은 나머지 그 국일 제지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지는 않았거든요. 특별 유별나게 지금 나노메딕스가 좀 많이 갔는데 이렇게 지금 급등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매매를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더 갈 수는 있어요. 왜? 100억의 전환사채를 좀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어갈 수는 있지만은 또 가다가 국일 제지라든가 또 아까 말했던 아난티 있죠.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 여러분께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나노메딕스만 보지 말고 그래핀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거기에서 그래핀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실적이 나오면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그리고 주주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야 불안하게 매매를 안 하시고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체기정원위원회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모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종목 상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바로 문자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70님의 종목 바로 볼 건데요. 아바코 매수를 하셨어요. 7,300원에 비중 16% 실으셨는데 일단 아바코에 대한 저희 셋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 다 다른 의견이네요. 여순태 위원님. 네. 오늘 윗꼬리가 음봉으로 길게 달렸어요. 네.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7,300원, 비중 16%. 장중에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는 한 16% 정도 매수가 체결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수가 밑에서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아바코 괜찮아요, 기업. 디스플레이 기업으로서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표도 양호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매수 진입한 가격이 조금 급하셨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할 줄은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간밤에 미국 시장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침에 또 상승 출발했고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다 보니까는 조금 흔들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장 후반까지 코스닥 지수도 좀 참고해 가시면서 수급도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좀 매수를 좀 노려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였잖아요. 그러면 이 아바코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 매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꼭 아바코를 오늘 사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바코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고 계셨더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꼭 오늘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좋지 못하다.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겠는데요. 이미 진입을 하셨으니까는요. 리스크 가격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4월 29일 날 장대 양봉이 있죠. 종가 기준 10.6%짜리. 이 종가가 6,990원, 7,000원 가격입니다. 근데 그 7,000원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쉬었어요. 가격 조정도 받았죠. 가격 조정 받고 재차 6월 달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세 보이면서 그 가격을 돌파시킨 거잖아요. 4거래일 전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럼 이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기준 가격에서 7,000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7,500원 위로는 저항이에요. 넘어야 할 산. 예, 돌파를 기대하셔야 되는 저항 가격입니다. 보시면 작년 요 고점이죠. 그리고 20일 이평선 변곡점 윗가격이고요. 7,500원 위로는 데드크로스 하락 변곡점 가격들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7,300원에 매수하신 거는 위로 열린 가격이 좁잖아요. 기대 수익이 낮은 거죠.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7,500원 혹은 돌파해서 올라가야 수익이 커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00원 이탈하면 일단 끊으시고 더 밑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7,000원, 위로는 7,500원서부터 7,500원 부근부터 위로는 저항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잘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SFA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74님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 42,000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의견 먼저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다 중립 의견이에요. 하채기 위원님. 예. SFA 상당히 좀 주가라든가 또 뭐 실적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 A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AI하고도 또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패키징, 뭐 디스플레이, 메모리 카드를 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또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2002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 밑에서 좀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여기에 좀 지지를 받는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승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오니까 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좀 지키고 있고 조금씩 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만약에 이 회사가 갑자기 역성장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그만큼 올라간 만큼의 폭이 높기 때문에 산이 높기 때문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자리가 조금 불안하게 좀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말씀드릴게요. 그냥 실적이 2019년, 20년, 21년 계속해서 좀 향상이 좀 될 것으로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 집계가 됐기 때문에 19년도 같은 경우 연간 단위로 때 1조 6천,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조 8천,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조 9천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본다니까 일단 홀딩 먼저 사인 말씀드리겠고 일단 손절은 여기 35,7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매수가가 아까 42,000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손절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까지 좀 올라왔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49,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5,700원, 목표가는 4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온미디어 봐드릴게요. 예, 매수 가격이 12,000원, 비중 2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약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빨리 진단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일단 의견 먼저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여순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제 매수하신 지 사실 뭐 오래 되시지는 않으신 거죠? 아,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2015년도에 했는데, 아, 2015년 했는데 매수가인으로 안 와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5년도요? 예. 아, 2015년도 이후에도 13,000원 예. 올라간 적도 13,000원 한번 잠깐 왔다 갔는데 그때 못 팔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2018년도 4,9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네. 근데 어차피 어차피 여유 자금이니까 네.
뭐 그냥 놔둔 거지요. 아, 그렇다 하시더라도요. 예. 좀 대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신 결과를 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사실 매수하신 이후에 잠깐 이제 수익권이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그죠? 예. 자, 한 네. 25%인데 5%는 12,500원에 네, 12,500원에 5% 매도하고 네. 한 20%는 이제 14,500원 한 14,000원, 5,000원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연간 올해 실적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버님. 예. 연간 실적.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 전망이 돼서 완전히 급등 시세를 보인 거거든요, 올해. 예, 예. 예, 2015년도 매출액이 3,758억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20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93억이에요. 예. 근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거의 2배죠, 거의 2배. 예. 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배 정도의 그 실적 전망이 동사의 주가 상승을 이끈 힘이에요. 이끈 힘.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가온미디어에 있는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원가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근데 올해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 가면은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아니, 이게 들어보셨죠? 세트박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톱박스 안에 들어가는 아, 반도체가 메모리. 있잖아요, 아버님. 예, 예, 예.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동사한테는 원가율이 계산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바탕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맞죠? 예, 예.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예. 그 업황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온미디어에는 그게 또 부정적인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대응하시는 기준 가격을 먼저 정해 드릴게요. 업황이야 변할 수 있는 거니까는 오늘 좀 마이너스 한 4%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동안 쭉 그냥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12,000원 가격에서. 예, 예. 근데 지금 이 상승의 추세, 상승을 유지시키면서 상승을 계속 끌고 간다면 우리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을 이탈시키면 안 돼요, 이제. 예, 예. 실적 전망이 좋고 그거에 맞는 시장의 대우를 받는다면, 평가를 받는다면 12,000원을 이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근데 12,000원 오면 또 본전 가격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2,500원으로 정해 드릴 거예요. 12,500원. 예. 12,500원을 종가상 이탈시키면 12,500원 손절매 참 수익. 매도 가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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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날입니다. 6월 4일의 종가. 예, 12,500원을 이탈시킨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세요. 예.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12,500원에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오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죠. 예,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그냥 보유, 홀딩 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매도를 하시냐면 예, 14,000원 위로 14,500원, 15,000원 가격에 이렇게 5%씩 오늘 지금도 5% 정도 비중 줄이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4,000원 부근서부터 해서 14,000원 부근부터 14,500원, 15,000원 이런 가격에서는 5%씩 나눠서 수익 챙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12,500원이고요. 예, 네, 위로 올라갈 시에는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슈에서 다뤘던 내용 보셨어요? 화웨이 관련주들? 예, 이거 다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봐드릴게요. RFHIC를 들고 계시는데 네. 27,450원에 55% 맞으신가요? 아,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하측의 위원과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아, 네. 위원님, 저희가 의견 의견 하나 한번 없나요?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너무 급했네요. 네. 왜냐하면 빨리 좀 목표가를 세워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 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저희 좋아요 의견이 많아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27,400원 조금 이익권에 계시네요. 예, 예. 뭐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 예. 예, 제가 이거 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네. 화웨이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위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러시아하고 또 계약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일단은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예. 혹시 지금 그 무역 정제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조금 강한데 예. 혹시 이게 또 확 내려올까봐 그 트레이딩식으로 그렇게 매매해야 되는지 예, 그게 좀 제일 일단은 걱정이에요. 예. 제가 상담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 예, 예. 예. 아까 제가 그 화웨이 쪽 보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메모리 쪽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화웨이 자체가 그 부품을 이제 뭐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통신 그 부품 중에 그야말로 핵심은 지금 미국에 갖고 있거든요, 지금. 자이극이라든가 예. 인텔에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아, 예. 그게 투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화웨이 통신 잡혀 다 먹통이 돼요.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좀 제재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RFHIC 같은 화웨이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 화웨이의 그 제재가 계속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이 5G 인프라 자체가 조금 구축이 되는데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쪽에 좀 영향을 좀 받는데 일단은 뭐 실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좋아질 쪽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 보시면은 뭐 1,400 약 올해 1,400 그다음에 20년도에 1,800 약 그다음에 2021년도에 2,400 정도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조금 좀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2018년도에 그다음 17년도에 그 매출 그 구조를 좀 보면은 통신용 전력 증폭기 보면 한 5%밖에 안 돼요. 이제 전체적인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뭐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 봤을 때 뭐 통신용으로 봤을 때 5%밖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죠. 보시면은 자 7,000원대였죠. 7,000원에서 계속해서 2018년도에 국내 시장이 자체가 좋지 않을 때도 그때도 지금 RFHIC가 그 버티면서 좀 올라왔다는 거죠. 이 사이클을 한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왔다 가야지만이 내려와서 다시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실적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라는 게 파동을 치잖아요. 파동이 조그맣게 가는 파동이 있고 크게 가는 파동이 있는데 지금 RFHIC 같은 파동이 좀 크게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일단은 자리가 좀 매수 자리가 조금 높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 리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네. 길게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가세요. 짧게 가시고 만약 이 주가가 이렇게 한번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뭐 7,000원대, 8,000원대, 뭐 9,000원대 오잖아요. 예. 그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RFHIC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모듈 쪽 있잖아요. 네. 이 모듈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주 쪽으로도 관련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RFHIC 이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실적이 나오고 5G 통신하고 관련된 모듈, 보안 이런 쪽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서도 조금 바닥에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을 좀 주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RFHI 시점 많이 올라간 말고 그런 종목에다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그럼 지금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1선, 5일선 뭐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게 뭉쳐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탈을 하면은 대응을 좀 손절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61선을 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기 38,000원에서 36,0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시고 자 지금 이평선들의 뭐 21선이라든가 5일선, 20선 이탈하면 손절, 61선 돌파하면 36,000원, 3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도 저희 배트맨과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행복한 꿈 꾸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